안녕하십니까. 닥쳐TV 철우입니다. 자, 오늘은 맨날 장이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좀 일봉만 점검해 보는 시간. 분봉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봉의 관점에서만 한번 시장을 한번 보는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식 시장은 지금 들어온 지가 한 28년 정도, 28년 정도 됩니다. 28년 정도 됐고, 코인은 사실 코린이에요, 코린이. 자, 이제 2월 됐으니까, 1년이 만 1년이 된 것 같네요. 작년 2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가 한 두세 달만 좀 더 빨리 시작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코린입니다. 저는 코인은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저보다 경력이 훨씬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만 주시장 경력이 좀 남들에 비해서 좀 길기 때문에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제가 한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을 주시장에서 보내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 주린이나 코린이들에 비해서 주시장에 대한 생리나 기술적 분석, 특히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는 좀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자,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하고 다른 게 뭘까라는 생각을 사실 작년에 코인을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과격하게 움직이고, 또 과격하게 상승하고, 또 과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코인은 일단 배당이 없잖아요. 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은 코인 자체로 어떤 이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가치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측정이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주시장은 그 대신 가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은 부도날 회사가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상 하락을 하면 어찌됐든 이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코인 시장도 크게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코인 시장하고 주시장하고 비교한다면 코인 시장 가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빠질 때는 굉장히 과격하게 빠지고, 오를 때는 또 굉장히 과격하리만치 올라가는 특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처럼 일단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코인들은 조금은 그래도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코인들,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고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사실 떨어질 때는 끝도 모르고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인 시장이 주시장에 비해서 사실 기술적 분석이 좀 더 잘 맞는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거의 철저하게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만 이루어지는 시장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뭐 그거는 뭐 누구도 뭐 어떤 한 가지 논리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라든가 뭐 어떤 그 제가 이제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잘 맞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작년에 코인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여기서 폭락을 할 때, 이때도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좀 코인 뭐 파동 실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잘 맞춘 게 아니라 한 가지 논리만 갖고 시장을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맞췄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파동의 논리도 적용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거의 미리 시나리오를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그 6월 폭락, 저 꼭대기서부터의 폭락을 저처럼 그래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거의 하락은 그러니까 3만 정도까지 오는 하락은 완벽하게 맞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의 흐름 때문에 일단 상승도 맞추긴 했는데 상승은 사실 조금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의 심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것에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 감안하면서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일봉의 관점에서 일봉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시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파동의 논리는 뭐 자꾸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자리를 이제 4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처럼 이 자리를 4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맞다라는 얘기는 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자, 이 자리든 뭐 이 둘 중에 어디든 이제 4번이겠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쪽 저점을 이렇게 깼더라면 여기가 4번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여기 이제 안 깨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뭐 4번으로 얘기하든 여기를 4번으로 얘기하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면에서 언젠가는 뭐 이렇게 파동이 지나고 나면 해석이 여기가 맞았다 저기가 맞았다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4번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저는 이쪽에다 무게를 두고는 있어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양쪽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열어놓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5번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5번이 어떻게 그럼 카운팅이 되느냐라고 이제 본다면, 일단 여기서부터 1번, 그리고 저는 여기를 2번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여기를 A, B, C.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도 이제 해석이 분분하죠. 그러면 여기 A, B, C인데, 여기를 큰 A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큰 A. 이게 큰 A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지금 내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적어도 여기 4만을
깨지 39,500을 깨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A, B, C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지만 근데 그 내려오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라인 정도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A, B, C인데 여기서 이제 B파가 A파의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C파는 이제 불규칙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에 C파는 A파의 저점을 상당히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도 아직까지 저점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파동에서는 뭐 이제 이 조정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플랫 조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플랫 조정은 사실 그 해석을 일단 몇 가지 여러 가지의 파동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저점을 찍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조정은 플랫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정도에서 자리에서 만약에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면 이게 이제 러닝 플랫이 되는 거죠. 러닝 플랫이 돼서 이제 뭐 요거 갖다가 보통 달리는 조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러닝 커렉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큰 관점에서 보면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러닝 커렉션으로 보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확장 플랫 그래서 불규칙 조정인 확장 플랫이 내려올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저점을 적어도 한 번쯤 깨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동의 관점에서는. 이때도 이제 사실 사람들이 한 46,000 정도의 저점을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엘리어트 파동 중에서 그 피보나치 비율 계산하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을 잘 계산하지 않아요. 저는. 잘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냥 해석을 합니다. 피보나치 비율은 제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주시장에서는 뭐 적절하게 뭐 30% 조정, 50% 조정, 40% 조정, 60%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인 것은 하지만 정확하게 파동 계산을 하면서 비율 계산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여전히 하락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반등의 어떤 모습을 보인 상황이다. 여기서부터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 저점을 안 깨고 돌아서면서 상승 전환을 할지는 아직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일단 뭐 적어도 이제 상승을 이야기하려면 여기서 저점을 찍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저점을 노란색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여기 이제 한 32,900 정도 되는데요. 이 저점을 죄송합니다. 깨지 않는 저점을 기록하고 이런 지금 추세선인데요. 이게요.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 기간 하락을 했으니까 바로 급등을 하기보다는 이 바닥 형성 과정을 보인 다음에 뭐 휩소도 한번 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휩소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기를 살짝 깰 수도 있고 뭐 그건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어떤 상승의 모양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런 4만 자리를 이렇게 39,500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그러면 일단 시세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쉽사리 바닥이다 뭐 어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일단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긋는 거 그리고 추세 작업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동평균선을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예, 어떤 이동평균의 관점에서 힘의 논리를 파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뭐 좀 꾸준히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뭐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이 만약에 의미 있는 가격대를 넘어섰다라면 상당히 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더 추가 하락하는 데 무게를 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 요거 빨간색 점선과 요거 빨간색 실선. 네, 뭐 정말 정확하게 보려면 이 실선을 넘어서야 뭔가 상승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점선도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고, 적어도 이 점선을 넘어선 다음에 이 점선을 다시 깨고 내려오지 않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뭐 이제 에너지가 돌아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상승으로 보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강력하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뭐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기존의 생각을 제가 이제 이 자리부터 하락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존의 하락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왜?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크게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점점 더 하락을 논한다는 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예, 점점 더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하락 목표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돌아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걸 거의 그래도 10중 8구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이젠 뭐 러닝 플랫이 될 수도 있어. 러닝 플랫이라면 이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돌아 나갈 수도 있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방향성을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틀에서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방향을 고수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도 아직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저점을 안 깨고 돌아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흐름이 바뀌면, 그때는 생각을 전환할 수도 있다. 예,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전환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른 코인들도 일봉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관점에서. 자, 이런 것들은 뭐 일봉에서 볼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왜 이러냐. 건드려 버렸네. 자, 이거 일단 지워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제가 이제 신고가가 이제 나오지 않고 만약에 꺾이기 시작하면 좋지 않다라는,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이 트렌드가 깨진 건 사실이거든요. 트렌드가 깨졌고 반등을 줬고, 근데 이 신고가가 나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신고가를 못 내고 무너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무너지거든요. 초기에는 뭐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무너질 때는 정말 이제 빠르게 이 하락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자리,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하락을 시작할 때, 근데 이럴 때는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무너지고 여기 되돌림 줬을 때,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안 좋게 보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고점을 뚫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리, 그렇게 강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락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락에 대한 확신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왔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반등으로는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논리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의 논리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추세선을 그리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그럼 이런 하락 추세를 만약에 돌파하면 가능성이 생기네. 지금 이더리움이 조금 그래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 낮다고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런 자리 있잖아요. 이 왼쪽에 저점을 깬 거는 좋지 않지만 어쨌든 올라서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서 만약에 버텨만 준다면 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리를 다시 돌파해 준다거나 뭐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자리를 이런 추세를 돌파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돼서 이제 상승으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일단 이 추세가 돌파되면 가능성 있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 사실 아무나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저도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따로 막 이렇게 신경 써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주로 그냥 비트코인만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가 저점이다 뭐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가 중요한데 뭐 여기서는 어디서든지 돌 수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돌 수 있는 자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일봉상의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뭐 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더리움도 뭐 요런 자리 지금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락이 멈췄다고 볼 수가 없다.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 이 자리를 돌파할 때까지는. 추세 논리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로 가겠습니다. 리플. 자, 리플도 뭐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힘의 균형은 여기서 무너진 이후로 반등을 줬지만 살려내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상황.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뭐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를 깨느냐 못 깨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건 말건 이 자리를 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급격한 추가 하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가 지지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지선. 어찌 됐든 무너지면 이게 이제 뭐 상당히 내려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기면. 그래서 리플은 제가 이제 뭐 분석은 계속 하고 있지만 별로 여기 자리만 무너지면 별로 볼 필요가 없는 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숏의 관점에서는 여기가 무너지면 좀 단기간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솔라나입니다. 자, 솔라나도 보면 큰 흐름상 이 힘의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큰 흐름상 힘의 균형이 깨진 거기 때문에 좋게 볼 이유는 사실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중요한 자리인 이런 자리,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깨지고 되돌림까지 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두고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여기면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엄청난 거죠. 그죠? 5분의 1 토막.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얘가 이 위에서 버틸 때처럼 이런 데를 잘 버텨줘가지고 만약 이렇게 살려냈다면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뭐 진짜 투더문 할 수 있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않다. 어쨌든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는 그만큼 많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여기서부터 보면은 뭐 100배, 200배 오른, 300배 올랐나요? 거의. 예, 200 몇십 배 오른 거 아닙니까? 예, 쉽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 최소한 이런 자리를 딛고 지지하고 돌아서는 모습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네요. 자,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자, 이오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일봉에서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자리 여기에 이제 지금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가 하락을 한다면 지켜질 확률은 되게 높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꽤 하락폭이 있어요. 한 3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켜질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를 못 지켰을 때는 뭐 맨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자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혹여라도 비트코인이 내려올 때 이런 라인들을 깬다면 일단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는 크게 보면은 제가 이제 상투라고 얘기는 드렸었고요. 이 자리에서 상투라고는 얘기를 드렸었고, 크게 보면은 틀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틀 안에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하고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살려내는구나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거고, 여기까지 완전히 올라서야나 추가 상승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반등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큰 논리에서 보면 너무 많이 오른 코인이기 때문에 섣불리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리, 이게 되게 못 긋죠 제가. 이런 자리가 지켜져야 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지켜져야 되고, 이런 자리 못 지킨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솔라나에서 보듯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 하나 긋고 갈게요. 요런 거, 요런 자리를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요런 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자리를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디디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럴 때가 이제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샌드박스도 지금 현재는 가능성을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만약에 요 라인이 깨지면 뭐 괜히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에이다. 자, 에이다는 아까 그 이오스랑 어떤 여기까지의 흐름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 굉장히 지지력이 강한 자리에서 지금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탈시키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힘이 없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안 깼을 때는 그래 강력한 지지 라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깨버리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밑이 확 뚫려버리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뚫려버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깨진다면 정말 무서운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이다 어쨌든 그렇고요. 루나 보겠습니다. 자, 루나도 지금 보시면 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리를 마지막 파동이라고 좀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여기를 파동상 마지막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인데,
더 올라가도 됐었어요. 만약 이런 추세만 안 깨지면 더 올라가도 됐었는데 어쨌든 올라가지 못하고 깨는 흐름, 그리고 주 추세를 깨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락폭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파동 제가 계산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5번 파동이었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다. 이게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디서 끝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끝났다라고 보냐면 이런 트렌드를 깼기 때문에. 이게 주 트렌드인데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였거든요. 이걸 안 깼으면 끝났다라고 얘기할수록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깼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쉽게 복귀도 힘들고 만약에 이게 복귀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면 결국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요 자리는 되게 중요하겠죠. 요 라인. 요 라인까지는 일단, 여기는 지지선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등을 노리고 매매를 한다면, 혹여 내려와 준다면, 여긴 지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지지를 보이고 반등을 주는 어떤 모양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딱 멈춘다, 확실하게. 그럼 잡고, 손절을 딱 걸고, 튀는 걸 잡아먹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자리 지켜질까, 뭐 장중에는 살짝 빠질 수 있어도 일간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깨고 나갈 확률이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지지력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불이 깨지기 시작하면 일단은 뭐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가 23불 정도, 추세선은 한 23불 정도 되는데요. 23불에 바로 사긴 그렇고요. 일단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또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 자리가 들어온다면. 근데 뭐 여기서 빠지려면 엄청나게 빠져야 돼요. 아직. 산 넘고 물 건넙니다. 가격으로 보면. 근데 의외로 추세를 깼기 때문에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 뭐 루나 그렇고요. 폴리건입니다. 폴리건은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선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깨고 지금 지지선 부근에서 지지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크게 보면 이게 박스예요.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뭐 N자형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튼 흐름은 지금 현재로서 잘 버티고 만약에 이렇게 돌아선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진다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카다 하십니다. 폴카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트렌드가 깨졌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트렌드가 되게 중요한 트렌드라서 이렇게 내려올 거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할 말은 없네요. 이 종목은. 디어 최근에 보고 있는,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좀 다르게 얘기를 드렸고 어제도 제가 매매 팁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왔죠. 그죠? 지금 보시면 요것만 1시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매 팁 얘기해드렸던 거니까. 여기서 제가 이 다중 트랩이 자꾸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런 거 했을 때 매매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일단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보수적으로 보려면 짧게 손절을 걸어야 되지만 이렇게 트랩을 잘 보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요 정도 자리에서 손절을 넣어도 좀 프로테이지가 한 5%, 6% 정도 되긴 한데 의외로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갔을 때 요런 저점 있잖아요. 요런 저점 기준을 하나 놓고 저점에서 요런 저점에서 한 1, 2% 정도 아래로 놓고 손절을, 그리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의외로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점을 넘어서는지, 넘어서면 쭉 끌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오면
뭐 일단 정리를 하고, 만약에 못 넘어서는 것 같다, 힘이 버거워 보인다 하면 뭐 이 정도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 주고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니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코인이기도 하고, 오래된 코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규 코인이기도 하고, 지금 흐름 자체로 보면 이제 1년 조금 넘은 코인인데요. 흐름 자체로 보면 상당히 움직임이 양호해 보인다. 움직임이 양호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찍히네. 일단 찍힌 거니까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매수할 만한 코인은 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마찬가지로 손절은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트렌드를 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저점, 이 트렌드라기보다는 이런 요 저점이 만약에 깨진다면, 결국은 이 코인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이 추세선에 대한 힘의 균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여기서 하락을 한다고 얘기하기가 쉬운 코인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큰 힘이 살아나고는 있진 않지만 단기의 힘은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의 모양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전 고점, 요 직전 고점 여기 뚫리면 일단 반등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13불 초반 정도까지, 13불 초반. 그러면 지금 11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트랩을 주고 올라온 거예요. 추세 트랩을 주고 올라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일봉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코인은 사실 어떤 가치 판단이 없기 때문에 마냥 하락할 수 있다. 의외로 큰 하락을 보일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흐름이 안 좋아졌다 하면 일단 파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코인은. 주식은 뭐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이제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그래도 이 가치가 있어. 그러면 뭐 그냥 그래, 난 돈 급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 한 10년 20년 놔둬도 그냥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돈이라면 회사가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산 자리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코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물론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일부 이런 수량이 좀 한정적인 그런 코인들은 예외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은 수량이 한정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사리 그것을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뭐 하여튼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관점이 그렇다. 제가 뭐 얘기를 조리 있게 드리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튼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너무 좀 장기간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닐까. 코인은 많이 오르면 일단 줘야 된다. 많이 오르면 근데 그 많이 오르면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막 100배 200배 막 올라 버리니까. 근데 100배 200배 오르더라도 그 어떤 흐름을 지키고 오르는지, 흐름이 깨지는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배 오르는 코인을 100배 다 먹기가 쉽나요? 저도 주식시장에서 제일 많이 먹어본 게 뭐 한 15배? 뭐 이 정도예요. 뭐 코인은 좀 많이 먹어봤어요. 코인은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코인은 제가 많이 먹은 게 한 40배? 40배 정도 먹어본 것 같아요. 40배 정도.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최대였어요. 저는요. 많이 산 것도 아니었고.
일단 전체적인 힘의 균형은 여전히 하락 쪽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는 상황 봐서 제가 요일 정해서 미리 공지하고 저녁 8시쯤에 다음 주가 될지 뭐 다음 주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생방송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